야, 일단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고부의 열혈 시청자답게 우리 집사님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 투혼을 펼치시면서 놀아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보내드릴게요. 예. 지금 홀몸도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거든요. 진짜 저 모습이 정말 우리 두 선생님이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 오셨던 정말 집사님의 정말 롤 모델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벌레가 되거나 놀 때, 아니 곤충이 되거나 잠자리가 되거나 혼신의 연기가 항상 요구되었는데 홀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를 정말 충분히 소화한 백상예술대상 드리고 싶네요. 대단하신 거죠, 명철 선생님. 우리 그쵸. 보호자분. 뭐 보호자분이 직접 벌나비가 되신 거잖아요. 네. 게다가 놀이도 이제 좀 못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약 조절이 안 되는 네.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보호자분은 정말 정확하게 강약 조절, 시선을 끌고 관심이 생기면 그때 잘 또 놀아주고 너무 잘하시는 거죠. 놀이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선생님? 놀이 시간은 일단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현대인 같으면 하루에 3번 정도 출근 전, 퇴근 후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에서 15분씩은 놀아주시는 게 좋아요.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좋군요. 네, 고양이들은 예측 가능한 게 중요하거든요. 하루 종일 놀아주는 건 어때요, 선생님?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15분 이상을 넘어가면은 일반적으로 개의 경우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큰둥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럴 수가 있죠. 정말 모두가 잠든 후에 시작되는 크렌의 울음소리의 비밀, 과연 우리 야옹신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을지 함께 보시죠. 안타까운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야옹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와, 연예인이다. 누가 시기 하는 거 지금 연예인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당황했어요. 얘가 벨이에요. 벨이에요? 네. 벨이도 손을 네, 낯선 사람 오면 간식 좋아해요, 숨어서 얘는 엄청 좋아해요. 간식을 줘볼까요? 저희가 한번 먹는지 좀 볼게요. 아이들이 긴장되고 소심한 베리에게 간식이 통할까요? 하는데 어림없다오. 얘는 먹을 거예요. 네, 얘는 먹. 곳에 사라졌다. 난 문제 없다오. 저러고 나오지 않았어요. 트렌이에요. 얘는 간식을 안 먹어서. 괜찮아요. 얘가 어릴 때 길고양이였어가지고. 이번에도 쉽지 않은데요. 궁금해하기는 하는데 입맛이 좀 다지긴 하네요. 안 먹어요. 냄새는 맡아보고. 그러면 건사료를 좋아해요? 건사료를 주로 좋아하고 적희류는 먹어요. 딱딱하게 씹는 거 위주로? 네. 동결건조는 안 먹고요. 그다음에 기린 간식 캔은 먹어요. 정말 까다롭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같이 보고 일단 어떤 크레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식사는 하지 않고 밥그릇 주변을 긁는 수상한 행동을 보였던 크렌. 저런 행동 있어요? 자주 해요. 자주 봐요? 캔을- 먹지 않고 네. 아무래도 계속 저한테 울면 건사료를 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는지 계속 울 때도 있어요. 바닥을 저렇게 긁는 행동을 할 때가 좀 상황이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싫다는 행동.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이건 별로야라는 행위가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걸 안 먹을까요? 아이가 사료를? 일반 사료를 어떻게 주세요? 그냥 덩어리 있는 캔을 그릇에 담아서 물을 좀 넣어서 근데 물을 의도적으로 더 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한 4년 전에 네네. 크렌을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크렌 같은 경우는 신장이 한쪽이 좀 작게 작은 사이즈다. 나와서
물을 좀 많이 먹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고양이는 신장병이 많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보통 1차적으로는 음수량을 많이 권해요. 고양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음수량이 몇 밀리인지는 아시나요? 60ml? 하루에?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잘 모르세요? 보통 50ml 곱하기 킬로그램이에요. 아, 그러니까 3kg 기준으로 하면은 50ml 곱하기 3kg니까 150ml는 먹어요. 아니면은 얘가 하루에 필요한 열량만큼을 양을 먹어야 돼. 밥그릇 주변을 시작으로 뭔가 불만이 있는 듯 울기 시작했던 크렌. 바로 그러죠. 근데 일반적인 야옹에 비해서는 좀 애처로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고양이는 이 야옹이라는 소리를 아시죠? 고양이끼리는 하진 않아요. 네.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건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어떤 야옹을 했을 때 보호자가 잘 움직인다, 반응을 해준다를 정확하게 알아요. 네, 맞아요. 뮤지션으로 치면 그 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그 음을. 이 음을 딱 내면 내가 절대음감이구나. 그치, 절대음감처럼 이 음을 내면 보호자가 움직인다. 보호자 리액션이 온다. 라는 거 정확하게 지금 대단한 거죠. 진짜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진짜로 그런 설이 있어요. 고양이들이 애기 울음소리를 따라 하면서 소리를 발전시켰다. 그래야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 건사료만을 고집하던 녀석이 불만을 밤마다 보호자에게 호소하던 거였네요.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이는 일단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일단은 물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게 충분히 아이가 원하는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신 게 캔사료를 생각하셨지만 아이한테는 아마 충분히 맞는지 않는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얘기 들어봤을 때는 뭐가 좀 중요했냐면 아이가 임시보호된 상태였잖아요. 아이의 입맛은 6개월 전에 다 정해져요. 네. 그래서 아마 임시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그쪽에서는 캔사료보다는 건식사료 위주로만 계속 그냥 급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는 입맛이 딱 건사료에만 꽂힌 거예요. 6개월 전에 소위 말해서 입맛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고양이는 개보다 훨씬 그게 더 유별나다고 해야 되나? 훨씬 강렬하거든요. 뭐냐면은 6개월 전에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평생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일단 건식 사료를 주되 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는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뭐 환경 아니면 팁들을 같이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크레니의 음수량 늘리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다양한 물그릇이 필요한데요. 물그릇의 지수.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반처럼 약간 이렇게 투명한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런 사기 그릇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흔하진 않지만 스테인레스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흐르는 물을 제공해주는 약간 고양이 분수대, 네, 분수대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어항이지만 약간 개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순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DIY를 하실 수도 있어요. 깨끗한 세척은 기본. 그런데 물그릇 재질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집에 그 위치를 어디다 정하냐면은 일단은 가장 신선한 물을 줄 수 있는 공간. 그게 안 될 경우 가끔 변기물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기물을 왜 먹냐면 변기는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산소 포화도. 그 산소 포화도가 높은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전부 날 위한 거냐? 신선한 물을 바로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싱크대 옆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싱크대 옆을 선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가 여기로 올라오거나 그런 일이 좀 있나요? 네, 많이 있어요. 여기도 좋은 위치니까요. 이쪽에도 하나 놔둘게요. 이렇게 두 마리니까 물그릇을 사기 하나, 이렇게 하나. 네. 여기 하나.
좋아, 결정했어. 오. 과연 까칠한 양이 크레니의 선택은? 유리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유리? 오, 수박. 투명한 수박.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마시는 녀석. 이렇게 잘 먹는 거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 물맛 좋다. 진짜 잘 먹어. 나 이렇게 잘 먹는 거 본 적이 없어. 스스로 선택한 신선한 물을 마시고 만족스러운 크렌. 잘 먹지 않던 습식 사료는 이제 안 줘도 되겠네요. 밤마다 보호자를 두려움에 떨게 한 크렌의 울음 테러는 음수량 부족으로 인한 사료 문제가 없어졌으니 자동으로 동시 해결. 만약에 아이가 먹는 게 개선이 된다면 울 일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환경적으로. 두 번째는 만약에 보호자님이 우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게 되면 처음엔 더 심하게 울다가 나중에 서서히 감소가 돼요. 근데 그 시기를 이겨내시는 게 되게 좀 굳은 의지가 조금 필요해요. 앞으로는 크레니도 베리처럼 보호자의 곁에서 꿀잠 잘 수 있겠죠? 까칠한 크레니가 달라졌다는 반가운 소식. 이제는 물도 잘 마시고요. 밤에 잠도 잘 잔답니다. 크렌이랑 베리랑 우리 양이랑 같이 잘 키울게요. 아이고. 또 아이 태명이 냥인가 봐요. 네, 아. 냥이랑 또 잘 키운다고 하시네요. 아, 저는 왠지 고양이하고 물은 정말 상극일 것 같은, 안 친할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고양이한테도 정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군요. 아, 그렇죠. 음. 이제 고양이가 사막 출신이라서 이제 물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좀 잘 안 먹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장 흔한 내과 질환 중에 하나가 만성 신부전. 이제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이들 관리를 위해서는 물을 좀 충분히 먹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때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아이들이 좋아하면 습식 사료. 이제 수분이 한 70% 정도 되니까 습식 사료를 급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게 아니면 방금 야옹신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물 먹는 장소, 다양한 형태의 그릇을 준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에게도 아주 개취가 있군요. 개인 취향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음수량 계산법이요. 네. 조금 어렵던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심플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에 먹는 양이라고 했을 때 킬로그램당 50ml 곱하면 됩니다. 뭐 1kg면 하루에 음수량은 최소 50ml 이상을 음수를 제공하는 게 맞고요. 집사님들 요 음수량 계산법 꼭 참고하셔서요. 우리 양이들 언제나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양이는요, 울음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양이가 밤마다 울고 있다면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니까요. 꼭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쩍 낀 카메라. 섬에 있는 고양이들 중에 특히 이렇게 인가에 있는 아이들은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